요새 뭐 클로드니 오픈 클로니 자동화니 자고 일어나면 이번엔 이게 끝판왕이다 라며 난리들인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남들은 AI로 인생 역전했네, 사옥을 지었네 하는데 정작 내 모니터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분명 AI 시대라고는 하는데 왜 내 검은 화면은 묵묵부답이고 내 전두엽은 과부하가 걸리는지, 그 답답함 제가 오늘 한방에 뚫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코딩 노가다 60년사를 종결시킬 대혁명 바이브 코딩. 도대체 이 녀석이 뭔데 실리콘밸리 형들이 이 난리인지 오늘 아주 제대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바이너리, 즉 이진법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0이랑 1밖에 모르냐? 컴퓨터 내 속에는 수억 개의 미세한 전등 스위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통하면 1, 안 통하면 0, 딱 이거 두 개로 모든 걸 판단하는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은 키보드도 없는데 이 0과 1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걸 각 잡고 설명하면 날밤 새니까 진짜 간략하게 원리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엽 감으면 소리 나는 오르골 아시죠? 오르골 앞볼을 보면 구멍이 뚫린 곳에서만 소리가 나잖아요. 옛날 코딩인 천공카드가 딱 이 원리였습니다.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종이에 일일이 구멍을 뚫어서 갖다 받쳐야 했어요. 구멍을 뚫어서 전기가 통하게 하면 1, 안 뚫어서 안 통하게 하면 0, 이렇게 기계에 직접 명령어를 쑤셔 넣는 방식이었죠. 즉 코딩은 원래 손가락 내구도 삭제하는 노가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르골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오르골은 구멍 하나 잘못 뚫어도 그냥 소리 한번 삑 하고 나고 계속 연주가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이 녀석은 논리에 미친 녀석입니다. 구멍 하나 잘못 뚫려서 전기가 엉뚱한 데로 흐르면 전체 회로가 붕괴됩니다. 구멍 하나 잘못 뚫으면 나 이 구멍 몰라, 일 안 해 라면서 시스템이 뻗어버리니 인류의 상상력이 이 작은 종이 구멍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야말로 디지털 채석장 시절이었던 거죠. AI 도서관. 종이에 구멍을 뚫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1950년대 후반부터 드디어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바, C++, 파이썬. 코딩 안 해보신 분들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들이죠. 저 역시 2000년대 초반 초등학교 컴퓨터실 방과후 수업 시간부터 이 녀석들과 씨름을 했는데요. 당시엔 비주얼 베이직 켜놓고 배우는 척하다가 선생님 지나가면 잽싸게 알트10 눌러서 빌딩 부수기 게임하던 그 긴박함, 그게 제 코딩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었습니다. 이 언어를 검사하는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진짜 빌런이었거든요. 외국에선 이런 애들을 그래머나치, 즉 문법 독재자라고 부르는데요. 컴파일러가 딱 그 수준입니다. 마침표 하나, 세미콜론 하나만 틀려도 야, 너 맞춤법 틀렸어, 나 일 안 해 라면서 들어누워버리거든요. 쉼표 하나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파업을 선언하는 꼴이죠. 세상을 바꿀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 이 기계놈의 오타 검사 하나 통과 못하면 세상에 나올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창의적인 고민보다 기계의 받아쓰기에 가로막혀 있던 것, 이게 바로 지난 60년 코딩의 잔혹사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인류가 기술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습니다. 2024년 말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를 총괄했던 전설적인 개발자 안드레이 카파시가 선언합니다. 이제 코딩은 잊어라, 바이브에 몸을 맡겨라. 자, 대체 이 바이브 코딩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바이브, 말 그대로 느낌입니다. 우리가 단골 식당 가서 사장님 늘 먹던 걸로 알아서 부탁드려요 하면 사장님이 알잘딱깔센으로 음식을 내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와의 대화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컴파일러 눈치 보며 맞춤법 빌런이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나의 의도만 전달하는 단계로 진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혁명이냐? 그동안 코딩은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세상이었거든요. 야, 너 맞춤법 모르지? 그럼 넌 만들 자격 없어 라며 장벽을 쳤죠. 하지만 이제는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AI가 알아서 짤 거니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의 바이브가 얼마나 선명하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떠든 느낌적인 코딩, 바이브 코딩,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코린이 형루님들은 속으로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저도 형루님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오늘 이 바이브 코딩이 실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겸사겸사 숙제도 좀 털어보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버덴트 AI라는 툴입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바이브 코딩을 아주 대놓고 강조하고 있죠.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몇 분 만에 비즈니스를 만드세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클로드니 챗GPT 니 제미나이니 시중에 나온 똑똑한 AI들을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AI 사령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개는 이쯤 하고 바로 앱 하나 만들어보죠. AI 도서관. 저는 오늘 앱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를 캐릭터화해서 영상에 자주 등장시키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캐릭터의 일관성인데 이걸 맞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캐릭터 모델링 시트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라는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의상, 생김새 이런 것들을 모두 한 장에 담는 거죠. 영상을 뽑을 때 저는 이 캐릭터 시트 자체를 레퍼런스로 집어넣은 후 이미지와 영상을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진만 집어넣기만 해도 바로 이 캐릭터 시트가 나오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바이브 코딩으로!
간단합니다. 여기 프롬프트를 치는 창에 플랫 모드를 클릭하고 원하는 걸 그대로 칩니다. 나노바나나2 API 연결해서 내가 캐릭터나 사진을 넣으면 그걸 모델링 시트로 뽑아주는 웹앱 만들어줘. 자, 여기서 API가 뭔지 모르는 형누님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다른 집 기능을 빌려오는 통로 혹은 전용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실행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얘가 복잡한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말한 걸 그대로 해석해서 코딩을 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영어로 뭐 이렇게 막 복잡한 말들을 막 쓰기 시작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마인드로 물어보세요. 내가 해야 할 건? 그랬더니 얘가 구글 AI 스튜디오로 가서 API 키를 받으라고 하네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해봅니다. 그대로 이걸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얘가 더 쉽게 알려주거든요.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AI를 쓰다가 모르겠으면 AI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서 API 키를 받아와서 붙여놓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아, 그리고 형누님들, API 키는 여러분의 신용카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절대 유출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시작할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더 디테일 잡고 싶은 걸 말하면 되는 거죠. 저는 모바일에서도 열려도 어색하지 않게 설정해달라고 했고요. 아, 그리고 캐릭터 시트가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제 캐릭터 시트를 집어넣고 캐릭터 시트의 구성을 항상 일관되게 만들어달라고 설정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TMI 뿌리고 가자면 여러분이 힉스필드나 프리픽들이 자기네들 신기능이라고 내놓는 뭐 기능들 있잖아요. 다른 앵글을 보이게 하는 거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기능들, 그리고 인스타에 유행하는 앱들 있잖아요. 뭐 눈 내린 곳에서 사진 찍힌 그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웹 서비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봅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이제 앱 만든다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승인해주면 됩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플랫 모드에서 에이전트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앱을 만들기 시작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자, 이렇게 완성한 듯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들어준 자체 앱을 클릭해보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제 사진을 올리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무슨 에러인지도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걸 그대로 스크린샷 찍어서 다시 이런 에러가 뜬다라고 지시만 하면요, 알아서 뭐가 문제인지 고칩니다. 참 쉽죠?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업데이트를 한 앱으로 가서 제 사진을 다시 올리고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그냥 스크린샷 찍고 물어봅니다. 야, 안된다, 고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또다시 혼자서 열심히 버그를 고칩니다. 자, 다시 이제 실행해보면 드디어 보십시오. 제 캐릭터 모델링 시트가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넣어도 잘 나오고 게임 캐릭터를 넣어도 찰떡같이 나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웹사이트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최종적으로 세팅을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냐고요? 다시 그냥 내가 뭘 할지 물어보는 거죠. 이제 내가 뭘 하면 되지? 그러면 다시 얘가 설정을 하고 어떤 작업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쭉 읽어보니 살짝 어려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참 쉽죠? 그러면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그냥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이렇게 제가 만든 앱이 공식 URL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진짜 쉽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캐릭터 시트 한 장당 500원씩 받는 결제형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료로 풀어서 사람들을 모은 뒤에 광고를 다는 광고형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영상쟁이라 이런 앱을 만들었지만 아이디어만 명확하다면 누구나 자기만의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Just do it! Yes, you can! Just do it! 자,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장님 축하합니다 소리 들은 지 12시간 만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AI 도서관. 실리콘밸리에 인디 창업가 레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코딩 한 줄 안 쓰고 바이브 코딩으로만 프로듀스코프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죠. 바이브로 한나절 만에 뚝딱 만들어서 런칭했더니 몇 시간 만에 몇백만 원의 매출이 찍히면서 초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그가 올린 이 포스트는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에게 광역 어그로를 걸어버립니다. Approximately 10 hours later. 딱 12시간 뒤에 해커들한테 아주 낱낱이 털려버렸습니다. 보안구멍으로 API 키가 유출되면서 수천 달러의 비용 폭탄을 맞았고 결국 울면서 서비스를 내려야 했죠.
왜냐? AI는 사장님 기분을 맞추는 데는 천재지만 안전까지 책임지는 의리파는 아니거든요. AI는 사실 지독한 예스맨입니다. 사장님이 야 그냥 돌아가기만 해 라고 하면 진짜 돌아만 가게 합니다. 보안? 최적화? 그런 건 사장님이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세돌 선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알파고리와 알파고 마스터는 인간의 기본을 학습을 했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본을 학습하지 않았어요. 룰만 가르쳐주고 자체적으로 대국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간의 기본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두는지를 몰라요. 복귀가 안 되는 거네요. 예, 이거 쭉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뒀구나. 근데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 수 있다 손 뭐 사람한테도 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다른 거죠. 지고 이기고와 다른 거죠. 이세돌 기사님이 느끼셨던 그 막막함, 바이브 코딩의 시대,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좋습니다. 마법 같죠? 근데 나중에 에러 터져서 코드 열어보면 진짜 딱 이세돌 선수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논리가 뭐냐? 라고 외쳐봤자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내 사업의 심장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쩌라고요? 다시 지루한 문법 공부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코딩을 제대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그걸 안 할 거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AI에 맡기는 건 바이브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AI를 쓰되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보안은 괜찮은지, 논리에 구멍은 없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내가 코딩도 모르는데 무슨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도 AI한테 만들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계속 돌려보세요. 처음엔 모르고 따라해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검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술은 앞으로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더 쉽게 다루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냥 질문하면 됩니다. 노가다는 AI에게 맡기되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우리 인간입니다. 지시는 AI가 받아도 최종 검수 도장은 우리가 찍어야 하니까요. AI 도서관. 자, 원래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광고주님이 이 기능들만큼은 꼭 소개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잽싸게 추가 녹화 들어갑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한 바이브 코딩의 불안함을 해결해줄 핵심 기능들이라 한 번은 짚고 가야겠더라고요. 빠르게 보시죠. 첫 번째는 AI 이사회 기능입니다. 내가 코드를 몰라도 버덴트 안에서 GPT, 클로드, 제미나이가 팀을 짜서 서로의 코드를 감시하고 검수합니다. AI끼리 싸워서 정답을 찾아주니까 우리는 그냥 결과물만 믿고 최종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병렬 업무 처리입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기능을 동시에 뚝딱 만들어버립니다. 복잡한 프로젝트도 최대 10배 더 빠르게 1인 기업가에게는 최고의 엔진이죠. 마지막으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설계된 툴이라고 하는데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냥 평소 쓰던 환경 그대로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누구나 상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도구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졌다면 이제 남은 건 진짜 해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겠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냥 한번 시작해보세요. 솔직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실패해봤자 하루에 고작 몇 시간 투자한 게 전부일 텐데 말이죠. 저도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 번만 더 도전해보시죠. 그 작은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